요즘 뭐 워낙 그 변호사들 경쟁, 수임 경쟁, 생존 경쟁.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저같이 이제 기성 변호사 입장에서는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젊은 변호사들이 막 너무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고 너무 우리 입장에서 너무 낯간지러울 정도로 너무 이렇게 심하게 구애를 하고. 그런 또 뭐 좀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의 광고 수준도 있고 뭐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의뢰인이 이제 변호사 선택할 때 수임할 때 요거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에 그럼 진짜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된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이제 변호사 선택할 때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 의뢰인들이 수임을 하게 되는 포인트, 우리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요. 전문가 이제 포인트는 승소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의뢰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길 수 있다. 완전 천군만만 얻은 우리가 거죠. 뭐 유튜버들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자꾸 조회수도 늘고 맞아요. 뭐 돈도 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후원도 해주고 똑같은 겁니다. 의뢰인들은 어쨌든 자기한테 유리하다 그러고 승소할 수 있다 그러고 좋은 결과가 난다 그러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이게 변호사 중에서 장사꾼들은 그걸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의뢰인들의 마음을. 예.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이 사람 내한테 수임하겠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낚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낚는다. 그 간지러움을 싹 긁어가지고 싹 낚는. 예. 눈먼 고기 잡는 법 이래가지고 이런 그 수법들,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막 변호사들이 배우고 서로 그런 경우 가르쳐주고. 그렇죠. 예. 그런 업계 행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의뢰인이 정확히 알아야 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변호사들이 이제 승소를 결과를 좋게 이야기해 줘야 수임을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조금 나를 수임하기 위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라도 솔직히 이렇게 내 사건에 대해서 가능성 크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손이 가고 그렇죠. 믿음이 가는 거지. 그렇죠. 예. 좀 힘들겠는데 근데 이제 좀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환자로 치면요, 아주 중환자가 이제 병원 가서 이게 수술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장사하는 의사들은 수술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완전 녹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이 너무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냥 완전히 끝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게 변호사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희망 고문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소송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가 변호사 보수 내버리고 또 재판 치면 상대방 보수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몇 년간의 마음 고통, 기다리면서. 그렇죠. 스트레스. 그런 부분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업계에서 좀 낙관적으로 좋게 이야기해주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된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게 이제 뭐 어떤 재판이란 게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약자고 좀 지식도 떨어지고. 그렇죠. 무지하죠. 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률가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면에서는 실력 못지않게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상대방 잘 모르는 사람들을 살살 꼬드겨 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 재판 이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뭐 상가 분양 받아서 이렇게 그렇죠. 후회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산 뭐 이런 거 지식사업센터, 네. 오피스텔, 네, 생숙. 네, 네. 생수 맞네요. 그런 분들 이제 꼬드겨 가지고 이거 재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막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자체의 어떤 승소 가능성도 말처럼 높은 경우가 아닌데다가 또 한 가지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긴다고 치더라도 과연 그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는 보통 신탁을 그렇죠. 끼고 하기 때문에 예. 신탁회사에 맡겨져 있는 그 재산을 집행할 방법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개를 두 고개를 넘어야 돼요. 의뢰인이 만족하려고 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두 고개를 안 가르쳐 주고요. 뒤에 집행 부분은 딱 제껴놓고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돈 받는다. 그건 이길 수 있겠죠. 잘하면. 잘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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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의뢰인은 어쨌든 이게 그 가능성이 높은 이게 희망적인 상황이 돼야 수임하고 돈을 내놓는데 자꾸 뭔가 승소 가능성도 좀 한번 반신반의 그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어렵고 집행이라는 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예. 집행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해 줬다가는 수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하는 누락시켜 버리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그렇습니다. 안 좋은 점은 싹 가리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저 그런 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변호사는 집행 가능성이 어려운지를 모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냥 경험이 무지 몰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때 경험해 보는 거죠. 이제. 자기가 몰라서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승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내 손에 돈을 주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신탁 재산을 집행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의뢰인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양심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수임에만 급급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그 제일 첫 번째 팁은 상담할 때 녹음을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녹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게 계약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뭐 상담했던 부분을 다른 가족들이나 또 다른 변호사들 이렇게 들려줘서 참고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녹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야. 또는 녹음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들이 그때는 조금 말을 자제를 해요. 예. 너무 과장되게 좋게만 안 하구나. 그렇죠. 그 이야기 자기가 이제 뻔뻔하게 뭐 과장된 이야기를 거짓말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녹음 파일을 다른 변호사가 들었을 때 너무 자기가 얼굴이 화끈화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상담 내용이 객관적이 됩니다. 녹음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좀 의심하셔야 돼요. 그 변호사를. 뭔가 이게 실력이나 양심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은 이제 그 변호사가 무료로 해준다. 이 사람 상담은 뭐 그냥 공짜로 듣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냥 참고하는 정도, 가볍게 생각하는 정도라면 그냥 뭐 들어도 되는데, 녹음 안 하고 들어도 되는데 신빙성이 없는 거죠, 별로. 그렇죠. 상담료를 내거나 아니면 수임을 뭐 하려고 할 그렇습니다. 때는 당당히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예, 하고 뭐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아까 이제 변호사들이 자꾸 뭐 수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리는 결과를 부풀리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경향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다른 변호사한테 결국은 크로스 체크 상담을 또 중복해서 받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한 두세 명 정도 상담 받고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 예. 의뢰인이 변호사를 객관적으로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요. 그 이제 현란한 말솜씨, 그다음에 뭐 그 보이는 회의실의 화려함,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에 나온 뭐 구성원들의 그 다양한 그런 경력들 그런 거 봐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문가들한테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해야 정확한 수임 그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